조용히 기다리는 믿음. 사람들을 대해보면 누구나 무척 분주하고 초조하게 지낸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 자신도 그렇게 분주하게 또 한 달 살아놓고 핸드북을 들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분주했군 하고 자조를 금할 수가 없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왜 이런가? 나는 이것이 우리가 부산 피난 때 살던 바라크를 생활로는 면했으나 정신생활에서는 면치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부산에서 우리가 단피박서, 레이션박스 등을 얻어 산 언덕에 내 벽을 막고 깡통을 모아다가 펴서 지붕을 덮고 그 안에 살 때 방은 하루 종일 치워도 더럽기만 하고 물건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저 구석에서 이 구석으로 밤낮 옮겨 놓아도 여전히 지저분하던 것. 바람이 조금만 크게 불어도 넘어질까 싶어 내 모퉁이를 붙들고 밤을 새우는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처참한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의 정신생활은 여전히 이 깡통 문화, 레이션 박스로 지은 바라크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데에 깊어가는 불안, 초조, 혼란의 원인이 있지 않은가 봐진다. 말하자면 서양 문화의 알맹이가 아니고 찌꺼기를 빌어다가 그것을 소위 현대화를 함으로써 숙소 없는 방황자의 때가 생겨나고 이것이 대중생활을 지배할 때 혼란, 절망, 불안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밀려온 찌꺼기란 무엇인가? 요사이 내 손에 들어온 어떤 책을 읽어보니 거기에 서양 문화가 오늘까지 형성되어 오는 도중 제3의 인간형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이전까지 즉 전근대적 봉건 사회를 구성해 온 인간은 전통형 혹은 외면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이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항상 자기를 전통적인 사회의 인습에 적응시켜 살아가는 인간이었다. 전통적인 도덕을 어기는 때 일반 사회에서의 조소와 구박을 받으니까 이것을 어기는 때에는 부끄러움, 즉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겼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이런 전통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배력을 외부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두게 되었다. 나, 저 개성의 깊은 자각과 자기를 조종해 가는 것은 자기 안의 양심 혹은 가치 판단이기에 이때부터의 인간은 즉 내면형 혹은 나침판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 자기 속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인간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소위 근대사회, 민주사회 혹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해 온 정신적 기반이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 불충실한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가 문제였다. 이런 철저한 새 인간 형성 위에 새 문화를 수립해서 오늘까지 내려왔는데 기계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지금 제3의 인간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이 저자는 레이다형, 즉 전파 탐지기형의 인간이라고 불렀다. 즉 루터가 말한 양심의 자유나 칼빈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인간이 아니고
자기 속에 이런 불변의 나침판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신속하게 포착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속히 자기를 적응시켜가는 그런 형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행동이나 사고의 기준이 밖에서부터 오고 그것을 재빠르게 포착하고 거기에 자기를 신속히 적응시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것 때문에 초조하고 분주하고 그러기에 거기 적응이 쉽게 안 되는 데서 무력감, 열등감이 생겨나 여기에 부끄러움이나 죄 대신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한다. 히틀러나 도조와 같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노예로 만들려는 독재적 폭군은 격퇴했으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잠재의식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지배하고 있는 이 이름 없는 독재자에게는 쉽게 굴복하고 예속해 버리고 마는 병적인 새 족속이 생겨난다. 몇 해 전 라이프지히의 오늘날 미국 사회의 큰 골치 등인 불량 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것이 보도되었는데 그들은 첫째, 깊은 불안과 공포를 품고 사는데 그것은 원자탄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며 실업도 아니고 자기를 주위의 동료들에게 적응해 가지 못할까 하는 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 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인디애나 주에 사는 불량 소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띠를 매지 않고 다니는 것, 또 어느 주는 슬랙스를 모두 입은 것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불량 소년의 경우만이 아니다. 정치가들의 선전, 실업가들의 물건 광고도 요사이는 이런 경향을 조장하여 잠재의식의 세계를 조종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이 숨겨진 독재자가 스위치를 틀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적에 장단 맞춰 춤추는 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인간들은 재빠르게 유행을 따르고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사로잡히면서 그것을 도피하는 길이 인격의 깊은 교제와 사랑 안에서의 연결이 아니고 소위 사교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밤낮 미팅이고 파티고 여러 가지 사회를 위한 모임이 연달아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교장은 사실 여전히 상실된 자기가 빙빙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런 사회 안에서는 결국 소위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빠르게 포착해내는 레이더를 가진 사람이 그 대중에 재빠르게 자기를 적응시켜 소위 인기 있는 정치가 작가들이 된다. 이 인기가 있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다. 이것을 프롬은 인격 시장에서 자기를 좀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시장 지향성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대중의 대가당적인 심리에 아첨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파는 대신에 대중을 타락시켜 가고 천박하게 만들어가는 문화가 형성된다. 자기의 위대성은 자기의 인격의 깊이가 아니라 직장의 규모가 큰 것, 조직이 큰 것, 돈의 액수가 많은 것, 권력이 큰 것에서 입증되고 그것을 보다 더 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초조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줄 모르는 끊어진 연처럼 기껏 올라는 가지만 마지막엔 실이 끊어져 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서양 문화의 소위 찌꺼기, 깡통 레이션 박스인 것이다. 이런 불안이 지닌 허무성을 에너지화한 것이
나치즘이었다고 프롬은 말한다. 그러나 서양 사회는 이런 찌꺼기들이 다량으로 생산되지만 여전히 500년간 형성된 내면적인 문화, 내면형인 인간이 억센 힘으로 그 사회의 밑받침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속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막아내고 새 것을 만들어가는 진짜 속알맹이가 있고 또 그것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없는 것이 탈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